힘든 시기를 거치지 않았는데 성품이 저절로 나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멘탈 나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토익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토익 시험을 쳤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하루하루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 이런 팬데믹이 터져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곳에 취업해 보겠다고 스펙도 열심히 쌓고 자소설도 써서 준비를 했는데 취업의 문이 도저히 열리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마다 주저앉아 쉬고 싶지만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먹고 사니 짐이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그런 멘탈 나감을 겪고도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resilience로 위기나 역경에 맞닥뜨렸을 때 잘 대처하고 견뎌낼 수 있는 내적 저항력과 원래의 기능을 되찾아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회복력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현대심리학에서는 위기를 잘 처리해서 트라우마 없이 극복하는 사람을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 천성적으로 낙천적이고 사교적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천성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너무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성격을 못 타고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천성적인 기질 말고도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한두 번 정도는 위기를 돌파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건 딱 고정된 특성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다 보면 충분히 쌓아갈 수 있는 역동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좀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회복 탄력성이 뭐냐면 신체 면역력이랑 되게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감 주사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독감 주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그 독감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그런 바이러스에 미리 적응을 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을 한번 겪고 그걸 이겨냄으로써 거기에 대한 항체가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한두 번의 위기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들이 위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스트레스를 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도 가장 여유로운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예방접종과 마찬가지로 고난도 적정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고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사실 멘탈 나갑니다. 멘탈 나가고 트라우마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서울에 처음 왔을 때 학생이 너무 없어서 한 2년 반, 3년 가까이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학생이 좀 늘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처음엔 학생이 너무 없어서 정말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었습니다. 세무서에서 월급 압류하겠다라는 전화도 뭐 받았었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또 카드론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뭐 카드 회사에서도 독촉 전화를 되게 많이 받고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학생이 조금 줄어들거나 하면은 그때 트라우마가 되살아납니다. 와, 그때처럼 가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면은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너무 길지 않게 겪는 것이 좋습니다. 그 문제에 맞서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의 경우는 뭐 이별이나 실패를 처음 겪게 될 경우에는 완전히 링 밖으로 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미 영혼의 면역 체계가 단련된 사람은 그보다 더한 위기에도 수월하게 대응하기 마련이겠죠. 이별이라는 거 하는 거 사실 처음 경험해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별을 겪고서 또 다른 사랑을 만나고 또 그렇게 치유를 받고 그렇게 이제 또 성장을 하게 되면 그게 또 회복 탄력성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아, 내가 이번에 사랑이 끝났어도 또 다른 사랑이 기다리고 있겠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고 아니면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이별을 딱 경험했을 때, 와, 내 인생은 끝났다. 아무도 나를 다시 사랑해주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치닫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뭐 회복 탄력성이 증명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역시 슬픔이나 뭐 두려움, 자기 회의감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느끼겠죠. 다만 타인보다는 그런 감정들을 조금 더 잘 처리할 따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콜롬비아 대학교의 조지 보넨노 심리학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에도 불구하고 일상을 헤쳐나간다. 직장에 가고 가족들과 친구들 위해 시간을 할애하며 토익 공부도 열심히 한다.
제가 토익 강사라서 한번 슬쩍 넣어봤습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도 토익 공부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와 이거 해서 될까? 이거 한다고 취업할 수 있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당연히 닥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토익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토익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회복 탄력성 또한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아, 조금 어렵지만 그런 노력하니까 되는구나라고 하는 자기 효용감 또한 좋아질 수 있고요.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티베트 불교계에서 몇 안 되는 여성 지도자가 되었던 칸드로 림포체, 이분이 한 말로 이번 영상을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거치지 않았는데 성품이 여자분이구나. 여자분 목소리 해야죠. 힘든 시기를 거치지 않았는데 성품이 저절로 나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힘든 시기를 겪어보면은 그런 시기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덧붙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힘들어봐야 남을 이해할 수 있으며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 두 남자 중에 한 남자 이루겸이었습니다.